여의도민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필입니다. 형님, 저희가 지지난주 해가지고 20만짜리 영상이 2개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네, 10만짜리 영상이 또 하나가 나오고 그랬어요. 그러게 사실 나도 그래서 다른 그 유튜브 채널 관계자들한테 물어봤어. 우리 채널은 사실 이렇게 주식을 다루거나 이렇게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들만 막 취급하는 그런 채널이 아니잖아. 그렇죠. 우리 막 중국의 교육제도 이런 거 막 잘 나가고 네, 막 그렇죠.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뭐 잘 나갔었지 몽골의 성문화 이런 거 잘 나가. 성문화 그리고 화교 맞아. 화교 역사 화교 많이 얘기 나가고. 북유럽 성문화. 그리고 70년대 부동산 개발사 이런 것들. 네. 그건 지금 부동산 시세와 관계없이 옛날 이랬다 이건 얘기잖아. 근데 참 많은 분들이 봐주셨거든. 네. 근데 이제 요즘은 내가 그 과거 얘기 좀 덜 해서 그래서 좀 덜 봐주시나 했는데 갑자기 요즘 또 핫해졌어. 그래서 주변 애들한테 물어봤지. 야, 이거 내 채널이 갑자기 또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들어오니? 그랬더니 형, 요즘 저희들이 죽쓰고 있어요. 주가가. 주식. 재미가 없으니까. 아무 재미가 없고, 그러니까 잘 안 오고요. 그래서 아마 형 채널로 갔을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도 뜨거운 이슈 싹 다 지나고 지금은 그냥 잔잔한 파도처럼 약간씩 상승하는데 아니면 쭉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좀 나눠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큰 호재가 없어서 아마 재밌는 얘기 들으러 또 갔을지도 몰라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네, 감사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군소 채널이지만 대형 채널들 내가 웬만하면 다 알잖아. 그렇죠. 그 사람들하고 정말 러닝도 같이 다닐 때도 있고 술 한잔 할 때도 있고 많이 그런데. 네,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시니까. 물어봤는데 우리들의 결론이야. 참 이게 지금 세상을 망쳐가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유튜브야.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네.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었어. 교육제도를 구성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구성하는 사람들이 있었냐면,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제일 큰 병폐 뭐야? 암기식 교육? 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나는 그 암기식 교육을 이렇게도 표현해. 획일적인 교육. 획일적인 교육. 그리고 또 입시 위주의 교육. 입시 위주의 그러니까 정답 잘 찾기를 그냥 알아내는 그 방법들만 가르쳐 주는 거잖아.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다양화해보자. 해서 자사고도 설립했고, 특목고도 해보고, 대안학교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래, 마이스터고도 있었네. 이런 것들 다 하면서, 한때는 또 하나만 잘하면 대학 간다, 이런 것도 있었잖아. 네. 근데 그게 우리나라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도요. 우리나라 못지않게 입시를 신경 쓰는 사람들은 엄청 신경 쓰고 안 쓰는 사람들은 또 전혀 안 쓰고 이런 좀 형국이었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입시를 신경 쓰는 사람들은 미국에서도 과외시키고 사교육시키고 해서 이게 명문대 보내는 게 너무 과열되니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다양한 전형을 해보자. 해서 다양한 전형으로 또 대학들도 1등 어느 대학, 2등 어느 대학이 아니라 그냥 1등 군에 해당되는 여러 대학이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해본 거야. 그랬는데 또 싱가포르도 그렇게 했어. 싱가포르는요, 여러분, 중학교를 어느 중학교로 들어가느냐가 평생이 결정돼요. 중학교 때부터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에 거의 재수를 할까 고민하는 애들이 있어요. 중학교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립 싱가포르 대학교까지 가는 그 코스가 있고 직통 라인이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싱가포르의 주류로 살아가는 그 중학교가 있고 그럼 그 중학교에 들어가면 대부분 어느 고등학교 가고 그 고등학교 대부분이 싱가포르의 관료들, CEO들 이런 데 다 가는 거야. 옛날에 무슨 경기 중학교, 광주 고등학교, 서울대 가는 거. 맞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지. 그렇게 돼 있다 보니 이것도 초등학교 6학년이 자기 몸집만한 가방 메고 그 새벽 6시에 일어나서 학원 다니는 건 좀 뭔가 문제가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싱가포르도 하나만 잘하면 대학 들어가는 걸로 해봤어. 네. 자, 이렇게 다양한 그 다양성을 해봤더니 어떤 일이 생겼느냐. 사회가 뭉치질 못해요. 그 다양성으로 그러면 이건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하나만 말씀드리면 사교육은 그럼 잡았습니까? 아닙니다. 그 하나를 잘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걸 위한 사교육이 생겼어. 우리 애는 첼로만 타자.
첼로 학원 제일 좋은 것들 찾아다니고 뭐 이렇게 된다든가 뭐 미국도 사실 그런 데가 많고 자 그래서 이게 반드시 그럼 효과성만 더 좋았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획일적인 교육으로 다시 갈 수도 없고 그런데 또 그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적어도 우리가 뭔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같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잖아. 그렇죠. 야, 너도 여기까지 동의하지? 나도 이건 동의해. 너도 이 사실은 인정하지? 나도 이 사실은 인정해. 그러면 자 봐봐.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 이 상태에서 네가 말한 걸 결정하면 이것도 지키기가 어렵잖아. 그런데 내가 얘기한 건 이건 지킬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야 되잖아. 공통된 부분을 가지고서 다른 걸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처음부터 달라버리니까 할 얘기가 없는 거야. 맞아. 그런데 미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싱가포르도 그렇고 적지 않은 국가들이 이 획일적인 교육의 병폐를 해결하고자 자사고, 특목고, 마이스터고, 뭐 대안학교 등등을 다 하고 또 학교에서도 학제도 마음대로 결정하세요. 네, 뭐 자율학기제니 그렇지. 자율학년제니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랬더니만 뭔 문제가 생기냐면 얘는 알고 있는데 난 모르는 게 많고 내가 알고 있는 걸 얘는 몰라. 그리고 얘가 알고 있는 역사관과 내가 알고 있는 역사관이 전혀 달라. 무슨 소리야? 우리나라에 김구라는 사람이 있었어? 뭐 예를 들면 아니 교육 현장에 그런 일이 있죠. 뭐 이렇게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야, 6.25 전쟁 언제 일어났어? 지금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은 전혀, 아니, 설마 이러시겠지만, 아니, 설마, 정말입니다, 정말. 6.25 전쟁 언제 일어났어? 모르는데요? 1950년이야. 그럼 6.25 전쟁 몇 월에 일어났어? 안 배웠는데요? 이런 대답이 나온다니까요? 진짜 나온다니까요? 알았어. 정말이에요. 아, 이거 웃겼다, 야. 네, 진짜. 6.25가 6월 25일인 걸 모르는구나. 그래서 6.25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38선이 왜 38선인지 모르고. 네. 정말 그렇게 된다니까. 네, 정말 그렇게 돼요. 자, 그런데.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학교에서만 배운 걸로 생활을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잖아. 그럼 사회에서 새로운 이슈들이 터질 거고, 사회에서 새로운 사건들이 터질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사건과 그 이슈에 대해서 모두 다 다른 곳에서 학습을 하게끔 돼버렸지. 어디에서? 유튜브 채널에서.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요 근래 탄핵, 그 다음에 뭐 결국 그 계엄 이 이슈에서도 드러났잖아. 부정선거라는 이슈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계엄에 대해서도 국민들 중에서도 전혀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면 그분들이 그냥 지금 요 상황에 대해서 인식을 극명하게 서로 다르게 가지고 있기 위해서는 서로 그 뿌리가 되는 걸 서로 다른 걸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이 현실을 바라보는 관이 다른 거잖아. 그리고 인간이 뭐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이게 찾아보게 되기 때문에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는 쪽으로 이게 강화가 되잖아요. 그거 중요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세상이 돼버렸냐면 모두 다 한 나라에 살고 있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 같은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좀 설명을 해줄게. 일단 어떤 요소들이 다른 매체를 선택하게 만드냐 하면 가장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나이지. 나이. 우리나라에서 언론사들에 대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재단들이 있어. 그런 데서 조사해 봤더니 70대 이상들에게는 주로 어떤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세요 했을 때 TV야. TV 몇 프로? 92%야. 와, 절대적이네요. 절대적이지. 그리고 20대에게 물어봤어. 어느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합니까? 어디겠어? 인터넷이지. 인터넷이죠. 몇 프로? 91%. 91%. 자, 그러다 보니까 전혀 다른 매체들의 의존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사실 지금 TV는 이미 돌아서서 흑자 전환한 TV들이 많아. 의외로 흑자 내거나 아니면 경영 활동이 견실한 데가 어딘지 알아? TV조선이야. TV조선? 그리고 종편 중에서 제일 경영이 어려운 데가 어딘지 알아? 글쎄요. 너 제일 자주 보는 저 종편이 어느 채널이니? 종편 중에. 종편 중에요? JTBC? 제일 어려워. 너 종편 가끔 보지? 주로 유튜브 보고. 예, 아니 저는 사실 JTBC를 제가 진짜 많이 본다기보다 TV를 저는 잘 안 봐요. 인터넷을 주로 하는데 생각나는 채널이 그냥 JTBC라서 JTBC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걸 아주 쉽게 내가 비유적으로 설명해 줄게.
JTBC에서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공연하는 그런 프로가 있어. 뭐 기억나는 거 있니? 아 저는 모르는구나. 네. 해외 돌아다니면서 버스킹 하는 거 있어. 예, 본 적은 있어요. 그것도 인터넷으로 봤어요. 그렇지. 저는. 네. 비긴 어게인이라고. 네, 비긴 어게인 유명했죠. 나 엄청 좋아해. 저도 엄청 좋아해요. 그런데 JTBC 정말 적자가 심해. 잘하면 문 닫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고 작년 재작년에 직원들을 많이 내보냈어. 경영이 너무 어려웠어. 자, 그런데 TV조선은 아마 너 많이 안 볼 거야. 왜냐하면 TV조선의 대표 프로그램이 공전의 히트 중인 게 미스터 트롯이야. 네, 그렇죠. 너 트롯 잘 들어? 아니요. 잘 안 듣잖아. 예. 근데 미스터 트롯은 시청률이 와우 소리가 나와. 그리고 그걸로 진짜 TV조선이 엄청나게 돈을 벌어. 자, 그런데 JTBC는 타겟팅을 어디로 한 거야? 우리로 한 거야. 예, 젊은 층으로 한 거죠. 그렇지. 그런데 TV조선은 확실하게 장년으로 가자. 그래서 그 미스터 트롯 컨셉이 뭐야? 젊은 애들이 내가 옛날에 들었던 그 트로트 노래를 불러주면서 춤추고 노래하고 하니까 재롱잔치 같고 좋잖아. 재롱잔치죠? 딱 그러면 이건 뭐 집중해서 보기 마련이야. 바로 이 특성을 TV가 이해한 채널들. 그 채널들은 지금 살아남기 시작했고, 그래서 MBN도 유사한 프로그램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그리고 채널 A에서도 세상에 우리 때 하이틴 스타였던 김원준이나 신성우가 막 다시 나오고 막 하잖아. 네. 아이 키우는 건가? 뭐 그런 거로.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슬슬 TV가 깨치기 시작했어. 지금 TV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은 장년층이거나 노년층이구나. 이상이다. 그래서 글로 가버린 거야. 그래서 대중 매체도 다른 방식으로 소구를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다른 매체를 소구하는 방식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일단 고소득층은 주로 어떤 걸 소비하냐면 유료 채널들을 소비 많이 해요. 경제도. 그러니까 돈 내고 나만의 액기 쓰이는 정보들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게 경제 전반의 시야를 넓히는 내용이든 아니면 투자에 대한 내용이든 아니면 뭐 어떤 또 다른 거든 하여튼 그런 것들을 돈 내고 보는 사람들이 늘은 거야. 우리 저 여의도 멘션도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하잖아. 네, 프리미엄 컨텐츠. 뭐 사실 뭐 저희도 이게 조그만 회사니까 운영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돈이 필요하니까 뭐 그런 부대 사업도 하긴 하지만 그거에 돈 내고 듣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거는 물론 저도 방송에서 안 하던 다른 조금 딥다이브한 내용들을 실어드리기 위해서 방송에서 안 볼 것 같으니까 거기다 올려드리는데 야 이걸 나도 하면서 이걸 돈 내고 보실까 했는데 돈 내고 보시더라고. 그렇게 되는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유료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내가 리서치하는데 몇 가지 돈 내고 그 가입하고 있는 영국 채널 하나, 미국 채널 하나 이렇게 있는데 그거만 한 달에 나가는 돈 50만 원이야. 그렇죠. 나는 이제 전문가니까 또 그렇게 내기도 했지만 고소득이든 전문성이 있던 그래서 유료 채널로 가버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중산층은 당연히 매스미디어, 대중매체, 그 다음에 일간지, 그 다음에 포털, 그리고 유튜브 이걸 많이 봐. 그런데 저소득층은 SNS라고 해요. 인스타, 틱톡, 그 다음에 저소득층이 의외로 의존도가 높은 게 TV래. 그리고 저소득층도 의외로 비율이 높은 게 유튜브예요. 그래서 소득에 따라서 또 이용하는 매체 자체가 또 다르기도 해. 네. 자, 그 다음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 이게 제일 중요해. 네가 아까 얘기했던 거. 소득계층이 똑같아, 너랑 나랑. 네. 그런데 네가 보는 채널이 다르고 내가 보는 채널이 달라. 그 이유가 왜 그러냐? 교육? 서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도 관련이 있어. 그건 아까 서두에 말을 했고. 자, 그런데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인데 설명을 좀 해줄게. 가치관을 다르게 만드는 건 무조건 인구 구조야. 그리고 인구 구조를 바꾸는 건 무조건 경제 상황이야. 옛날에 너 아버님은 저 형제 자매분들이 몇 명이니? 아버지는 외아들이세요. 왜 어떻게? 네, 그 시절에 외아들이셨어요. 아주 귀하셨네. 네, 그 시절에 어머니가 이제 6형제. 난 당연히 지금 아버님도 6형제 정도 얘기가 나올 줄 알았지. 그건 그 당시는 진짜 드문 일이다. 자, 하여튼
원래 예전에는 그렇게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사촌, 육촌, 뭐 오촌 다 알고 지냈잖아. 네. 그런데 요즘은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야? 경제 구조가 바뀌었잖아. 옛날엔 농경 사회니까. 그렇죠. 다 모여 살았고. 삼촌들이 다 농번기 때 다 여기 밥 맸으면 여기도 밥 매야 되고 하는 거잖아. 농사는 뭐 혼자 못 집니다. 네, 다 서로 도우면서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대가족, 그다음에 그 뭐라 그럴까, 세대가 여러 다세대가 같이 살고 있고 네. 이런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제 산업화되니까 서울에서 살아야 되고 서울에서는 그렇게 다 같이 살 수 있는 집 구하는 건 어렵고 그리고 서울에서는 나이 드신 분들은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고 그리고 직업이 일단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졌고. 그래서 나 혼자 벌어가지고 조부모까지 전부 다 모시고 산다는 것도 어렵고 나 혼자 벌어서 애들 여러 명을 부양하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점점 핵가족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산업화가 점점 더 고도화되니까 내가 대학 졸업한 걸로 배우는 걸로는 한계가 있으니 또 뭘 배워야겠고 또 뭘 배워야겠고 그러니까 내가 자꾸 또 돈이 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자식을 2명 안 놓고 1명만 놓을 걸 이런 생각들이 자꾸 가져가게 됐고 그러다가 더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됐던 IMF 외환위기.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주류로 쫙 점점 급상승한 게 1인 가구야. 아마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렇게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맞아요. 저희 아버지도요, IMF 때 쓰러지셔가지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쓰러지셔서 그때 저희들한테 아빠가 니들한테 하나도 해준 건 없고 미안하다. 내가 이제 니들한테 짐이나 될 것 같으니 아빠는 걱정하지 마. 아빠가 어떻게든 살 테니까 니들은 니들 앞날만 신경 써. 하고 어디 저기 그 지방에 있는 어느 농공단지에 있는 공장에서 일하시면서 거기서 살고 계신다. 이런 데들 꽤 많다고. 꽤 많죠. 그때 1인 가구가 대거 늘어나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나서 그때 본격적으로 가족이란 아주 공고한 결속체가 조금 느슨해지기 시작했어. 그리고 형도 그렇고 그럼 나도 그렇고 아버지마도 그러니 우리 큰일 났다. 그럼 형은 일단 니들 뭐 이 집에서 그냥 아버지 있는 이 집에서 니네가 살고 형은 일단 나가서 내가 내 앞길 찾아볼게. 또 이렇게 형도 떠나버리고. 네, 그렇죠. 대부분 그런 사람 많아. 자, 그래서 이렇게 1인 구조가 높아졌다가 자, 아직 안 끝났어. 게다가 2010년도부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제부터가 젠더 갈등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내가 1인 구조 뭐 얘기하려는지 감오지 장년층과 젊은 세대 간에 이제 갈등의 골이 점점 생길 수 있는 여지를 설명한 거야. 자, 그리고 2010년도부터는 뭐가 됐냐면 이제는 딱 봤더니 여성분들도 상황이 바뀐 걸 이해했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까지 딱 도래하고 나니까 확실히 이해했어. 이제 옛날과 상황이 달라서 나는 내 평생 직장을 꼭 찾아야 되는구나. 그 전만 하더라도 결혼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집에서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애 키워야 된다. 이런 인식이 사회적으로 좀 더 있었을 텐데 여성들이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나는 이제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아. 그렇죠. 그렇게 살아도 안 될 것 같고. 교육 수준도 충분히 높아졌고요.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2010년도 들어서부터 이제 대학 가는 비중이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아. 그리고 2010년도 이후부터 이게 참 이것도 또 굉장히 공격하실 분들이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대학에서 재직한 지 지금 7년째 되는데 매 학기 성적을 매기면 무조건 밑은 누가 깐다? 남학생이 다 깔아. 여학생들이 아예 처음 딱 수업 들어오자마자 남학생 비율 딱 보고 이거 학점 좀 잘 나오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을 정도야. 그리고 A+의 비중은 압도적으로 여학생이 높고 A까지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뭐 이렇게 좀 섞여 있기도 한데 A+ 진짜 완전 무결하게 얘는 이 과목을 끝냈다 하는 애들은 대부분 여학생이 많아. 그래서 여학생의 학업 성취도 훨씬 높아. 그리고 저희 이거 잘 모르시겠지만 이 여의도 맨션도 조그만 회사다 보니 투자해 주신 분이 초창기에 있었어. 그분들이 회사 조그만 거 운영하셔. 직원 한 30-40명 있는. 근데 그 회사에서 나한테 늘 그래.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요, 박 교수, 남자가 필요할 때가 솔직히 있다. 하다못해 1층에
교육 교재 다 내려놨습니다. 가지고 올라가세요. 했을 때라도 있을 거 아니야. 아니 뭐 생수통이라도 갈고. 맞아. 그것도 있을 거고 남자가 필요할 때도 있다. 꼭 남녀 구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래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실제 사장인 내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남자가 필요할 때가 있다.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남자 뽑기가 너무 힘들대. 도저히 스펙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일을 잘 못하기도 하고 그냥 동의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제 주변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고 저는 학교에서 학점 매길 때 그런 게 있다는 거야. 자, 그런데 그래서 여성들은 자신들을 배양해 놨는데 그래서 사회 진출을 했는데 사회적 룰은 어때? 아직까지 남성 중심이거든. 그렇죠. 10대 대기업의 여성 임원 숫자와 남성 임원 숫자를 비교하면 남성이 99%야. 그렇죠. 거의. 그 다음에 요즘 억지로 여성들 많이 그 임원 할당. 많이 올려. 네. 할당해서. 네. 그러고 있고 또 승진할 때도 아직까지는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고 남성 비율이 높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한 줄 알아? 여성 스스로가 또 포기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너랑 나랑 애를 낳았어. 그래서 애를 키우는데 그러다가 육아휴직이 됐는데 육아휴직 다 끝나고 둘이 복귀를 해서 애를 케어하면서 회사 일을 둘 다 하고 있어. 그러면 이 애 케어의 가사노동 부담은 남자와 여사 중에 누가 더 많이 할까? 아무래도 여자가 조금 더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요? 압도적으로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내가 애 케어하는 게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죠. 가마? 남자 임금이 여자 임금하고 차이가 있다고 느끼는 거죠. 그렇지. 쉽게 얘기해. 우리 남편이 자기 개발에 아니면 회사 업무에 시간을 더 쓰면 그러면 남편은 승진 가능성이 나보다 높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 다닐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 그러니 야 네가 저기 회사 일을 해. 그렇죠. 내가 차라리 애를 케어할게. 여성 스스로가 여성의 커리어를 포기하게 만든 건 그 법과 제도가 아니라 사회적인 놈이라고 해야 되나? 아직까지 젠더 이퀄리티가 똑같이 인식하지 못하는 수준. 사회가 아직 거기에 못 미친 거잖아. 법은 그러면 안 된다고 했지만, 그잖아. 그래서 이 사회적 수용성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 여성들이, 결국, 그럼 내가 양보만 하는 게 가정을 이룬다는 거냐. 그럼 내가 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고, 아니면 이런 거지. 그러기가 싫으면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갖춘 남성을 만나길 희망하는 거야. 그래서 뭔가 나까지도 서포트를 해줬으면 더 좋겠다. 이 남성은 뭔가 다 갖춰서, 야, 애를 왜 그렇게 해? 애는 그럼 영어 유치원을 더 보내. 너도 네 일 있는데 이렇게 나온다든가. 아줌마 불러. 아줌마 불러. 이런다든가. 이렇게 돼버린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버리니 이제 남성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요즘 여자들이 너무 약아서 결혼을 마치 무슨 다 갖춘 남자들만 찾으려고 하고, 뭐 또, 그리고 회사에서도 힘든 일은 남성 시키고, 그렇죠. 본인들은 실속만 챙기고, 그리고 이제는 승진할 때 점점 페널티도 줄기 시작했거든. 그러다 보니 남성은 또, 우린 군대까지 갔다 왔는데. 자, 이제 뭔 얘기 하려니 감오지. 예. 그런데 그 마음 아픈 서러움을, 그 애달픔을 다 달래주는 별도의 채널들이 생기는 거예요. 남성은 남성 중심에, 그렇죠. 여성은 여성 중심에, 고령자로 혼자 사는 독거 노인들을 위한 또 채널. 그리고 젊어서 이제 이 많은 노인들 다 부양해야 될 젊은 세대들, 우리는 그럼 내가 알지도 못하는 노인들을 위해서, 그 노인들이 우리잖아. 네. 우리들을 위해서, 세상에 내가 모르는 3명씩을 내가 다 연금을 내줘야 된다고? 이래가지고, 뭐 이런 걱정하는 애들도 있잖아. 네. 그런데 우리들 입장에서, 야, 우리도 나름 내긴 냈어. 우리 윗사람들을 위해서. 그렇죠. 이런 걸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 서로 다 자기들 고달프고 힘들고 하는 것들을 달래주는 채널들이, 또 그 채널들은 그걸로 먹고 사는 애들이거든. 그렇죠. 그러니 이게 서로의 확증 편향성이 더 심해지고 주관적인 편향성만 더 강화되면서 동질감이 아닌 곳은 나쁜 놈들이 되고, 이게 지금 가장 큰 지금 사회 문제가 돼버려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특성이 그렇습니다. 이게 구독자 수랑 이제 시청 수, 시청 시간 수 여러 가지가 굉장히 다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준비를 해도 선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뭔가 썸네일이라든지 제목이라든지 좀 더 자극적이고 이벤트를 만드는 쪽으로 또 가게 돼 있어요. 우리 조금씩. 명성 PD가 맨날 좋아하는 게 망한다 이거잖아. 망한다. 안 망하는데. 안 망하는데. 자, 근데 이제 많은 청취자들이 그 정도는 눈치껏 보고 오시지, 사실. 그래서, 자, 요지는 한 나라에 살면서 어떻게 세상을 서로 이렇게 다 달리 보고 있지?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 바로 힘들고 어렵고 소외받고 혼자 사는 사람에게 내 처지를 위로해주는 나만의 매체, 나만의 버디, 나만의 인플루언서. 이 사람들이 그걸로 큰 돈들을 버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 제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위로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 말 없어. 하지만 그걸로 인한 사회적 대가도 분명 지금 같이 치르고 있다. 예,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